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H 경기도도 가고 방문을 한 겁니다. 가서 이제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가 제일 컸어요.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매년 저희가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세미나 여러 전문가 모시고 토론회도 열고 그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이제 가보는 일을 많이 했죠. 저희가 이제 2005년에 제 기억에는 11월 달에 아까 우리 이수연 대표가 저하고 이제 보자래 갖고 우리 몇 분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알파탄약국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창립을 했어요. 저희가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2006년부터 활동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때가 제일 활발했어요. 사실 이때가 2006년도에 저도 1년 동안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어디 갔냐면은 파주의 헤일이라고 하는데 그 헤일이를 설계하신 분이 우경국이라는 건축가입니다. 우경국 씨. 그분을 그냥 찾아갔죠. 젊은 시절에 가서 우경국 씨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가 헤일이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 헤일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돼. 지금은 헤일이 유명하잖아요. 그때도 유명했어요. 헤일이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1박인가 하면서 그냥 헤일이 건물주고 딱 구경시켜주고 뭐 본인이 아주 좋은 분들이라면서 그래서 그분도 평택에 모셨는데 이때 이제 느꼈어요. 저 헤일이 처음 놀랬어요. 야, 이런 건축이 있네 우리나라에. 예술인 마을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술인 마을을 개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각자 건물들 하나하나씩 자기 방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축들의 건물들이 다 있고 공공 건축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뭐죠? 한길사 출판사 건물도 있고 뭐 각종 박물관도 있고 많이 있고 개인 소유의 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냥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잘 알죠. 우경국 씨가. 나중에 책도 내요. 헤일이 건축이라는 책도 내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제 해서 이때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어디 가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중국을 가요. 중국 북경에 가면 798이라고 있습니다. 따단지 798이라고 원래 이제 군수공장이었던 공간을 지금은 이제 북경 가면은 옛날에는 뭐 자금성 뭐 이런데 뭐죠 만리장성 이런 데 가는데 지금은 여길 가요. 사람들이 여길 갑니다. 예. 엄청난 규모입니다. 옛날 공장이었던 곳을 다 예술 공간으로 다 바꿔서 뭐 각종 화랑, 뭐 전시장, 뭐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거기. 뭐 굿즈 파는 데도 있고.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저희 갔을 때도. 야, 중국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때 느꼈죠. 제가 이제 그때 되면서 이 공간을 바꾸는 게 이게 멋있네. 일본에 뭐 미군 기지 했던 데가 있대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일본에 요코스카라는 데가 있대요. 요코스카. 요코스카는 어디냐면은 동경 옆에 요코하마의 좀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도시. 일본의 군사 도시입니다. 해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군데 갔다 오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게 해외에 이렇게 있네 해가지고 이거 좀 해봐야 되겠네 하고 저는 그때부터 논문 준비를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뭘 합니까? 이쪽 분야에 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싶었어요. 강의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인수 박사라고 독일서 공부하고 저희 나중에 독일도 안내해 주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아니었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전문대학원 광주에 가시면 광주가 비엔날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 모시다가 강의 듣고 막 이러면서 워크숍을 했어요. 저희끼리 하다가 이걸 시민들한테 알리자 해가지고 그때 기남방송이라는 데랑 같이 이제 방송 토론회를 엽니다. 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시에다가 보고서를 냈죠. 경기문화재단에다가도 보고서를 내고 하니까 이거 잘했다고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 갔어요. 10월 달쯤에 시에 이제 갔는데 누가 그러는데 독일을 가봐야 된대. 독일 이번에는. 근데 가서 뭐 하여튼 일화가 엄청 많은데 중요한 건 진짜 고생했어요. 9일 동안 막 그냥 뭐 버스 탔다가 기차 탔다가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해서 독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한 9군데를 다니면서 그걸 다 봤으니까, 그 9일 동안. 특히 시의원 이런 분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말 그대로 관광이 아니었으니까. 오다가 잠깐 거기 뭐 관광 무슨 하이델베르크 성이나 하나 보고 나머지는 계속 그런 데만 다녔어요. 나중에는 뭐 시의원들이
이거 힘들다고 너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다니면 맨 가는 데가 다 그런데요. 맨 뭐 공장 망해서 다시 뭐 만든데 막 저기 제철소 다시 막 저기 한데 뭐 막 각 탄광 막 이런데 딱 그런 데 아니에요 전부 다. 보기에는 따라 다르죠 인식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갔다 오고 제가 그 해에 논문을 써요. 논문을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등등등등 해서 이제 연구를 여기서 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H 경기도도 가고 LH도 가고 방문을 한 겁니다. 가서 이제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가 제일 컸어요. 이때가 제일 그러니까 저도 이때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매년 저희가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세미나 여러 전문가 모시고 토론회도 열고 그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이제 가보는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떤 국내에도 가고 뭐 해외에도 이제 제가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때 신문에 나온 거예요.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이제 우리가 연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뭐죠? 할 때 이제 LH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에도 하나 나가고 또 조선일보에다가도 저희가 요청을 했죠. 뭐 토론회도 열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실에 요청해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또 해외 독일 갔을 때입니다. 독일에 갔을 때 여기 뭐 시의원, 시의장 이런 분들 같이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서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일이 잘 풀리죠. 많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할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상도 받아요. 전국의 민간 협력 상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매년 세미나 같은 거 토론회를 하고 또 전시회도 올해도 또 여는데 전시회를 2010년도에도 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례 같은 것도 계속 답사를 하고 특히 시민신문 같은 데서는 이제 저희 취재 같은 걸 할 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갈 수 있는 데는 많이 러시아도 갔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 가서 거기에 그 무슨 잠수함을 활용한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보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 리플렛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남아 있는 지금도 이게 미군 기지예요. 그 탄약고입니다. 요 가운데는 약간 높아봐야 뭐 한 100m 정도인데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막혀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청북으로 가는 길이. 지금은 여기서 지하철도 건너가면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 다니면서 저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공원화 되면은 일로 길이 원래대로 뚫리고 여기서 바로 직선으로 뚫립니다. 청북으로 가는 큰 길이 뚫리고 거기가 이제 과천 가는 큰 길이 나오는 여기 길이 뚫리고요. 요 현재 보존되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만 보존돼요. 예측이 요렇게. 당초에는 이제 LH에서 여기 말고 여기를 줄라 그랬어요. 땅을 여기를 주고 여기를 좀 가져가려고 원래 뭐 이유가 있나 봐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공간이 보존되는 거는 공간이 중요하다. 이 안에 있는 탄약고가 중요하지. 그냥 일반 녹지보다는 탄약고를 많이 좀 최대한 해달라 그래갖고 그걸 잘라갖고 현재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다 탄약고 공간입니다. 큰 것만 현재 8개가 남게 돼요. 그리고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평지라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뭐 행사를 할 때 대규모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평택에 그런 데가 없잖아요. 모일 수 있는 데가.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갔다 왔던 여러 사례들 해가지고 몇 년 전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 리플렛도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토론회도 매년 한두 번씩 계속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어디 다니지는 많이 못했고요. 주로 이제 토론회 같은 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는 걸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 아카이브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중에 얄파 탄약고가 공원화되면은 거기 일정한 전시관이 필요하거든요. 역사관은 거기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재 아카이브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책을 내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진집도 있어요. 그날 이수연 대표가 오시면 다 드릴 거예요. 이분이
20년 동안 갔던 아마 국내와 해외에 막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갖다가 모아서 이만한 책을 냈어요 또. 예. 그래서 보시면 아마 상당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예,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책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토론회 열었고 지난번에는 이 책 가지고 2년 전에는 이 책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북토크를 한 적이 있었고 이런 보고서도 냈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내용 자체는 뭐 이 안에서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다 그때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했었고 책도 내고 제가 얼마 전에 북토크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이 이 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내에 이 공간 재산 관련돼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문헌들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문헌 정리가. 예.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예전에 학위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단행본을 쓸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헌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나. 연구가 돼 있어야 내가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으로 아마 문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몇몇 책들은 그냥 답사기가 많아요. 답사기. 몇몇 공간들을 답사해서 쓴 책들이 몇 개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문헌을 정리해서 논문은 어디까지 있고 이런 것들을 한 거는 처음이라서 그런 게 좀 이제 다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사례는 제가 다녀본 데만 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여러 자료가 있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가본 데긴 하지만 이제 제가 안 가보고도 더 정리해 놓을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본 데만 놓는데 이 사례만 갖고도 국내에 정리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들이 다양하죠. 나중에 이제 반환 받은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당되는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결국 이제 이 일에 참여할 때 도움이 되려고 해서 이제 끝으로 요 몇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라고 봐요. 그동안에 노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존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민관 협력이에요. 일을 할 때 이거 시하고 민간하고 뭐 언론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또 여러 역대 시장님들도 그렇고 뭐 시도의원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 일을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이거 가지고 왜냐하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대표적인 그 민간 협력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세 번째인데 이 일 가운데 제가 지금 역할을 많이 한 게 이겁니다. 이거 학습 조직.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학습 조직이죠. 꼭 공부라고 하는 게 꼭 뭔가 공부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공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형식 공부, 뭐 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형식 학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비형식 학습. 이것처럼 이렇게 학위는 받지 않는데 뭔가 새로운 형태의 경험들을 하는 거, 뭐 뭘 만든다든가 다 됩니다. 이게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죠?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냥 머리에 떠오른다든가 아이디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뭔가 지나가다가 뭘 봤는데 이런 것들도 학습이에요, 사실은. 그 무형식 학습. 그러니까 형식 학습,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20년 동안 사실 공부한 얘기예요, 저희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전이에요, 이전. 아주 불편하거든요. 길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지금도 여기서 가다가 그냥 나가면 될 길을 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서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이 신도시 안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도시 계획상 아주 이미지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막 새로 들어온 분들의 경우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원형 보존. 근데 이 원형 보존이 공간이 외형이 보존이 안 되면은 이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거.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가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규모의 아이디어를 갖고 나갈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조그맣게 그냥 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역 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실제 평택에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활용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쓸 게 아니다. 제가 이수연 대표한테 들어오는데 이제는
회장님이나 우리 세대가 쓸 게 아니라 이게 젊은 세대가 써야 될 거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나 그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반영돼야 이게 될 거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교육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좀 관련된 데 참여도 하는 걸 좀 생각합니다.